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3월 8일에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열리고 4월 5일에는 울산시 교육감과 남구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돈선거 등 여러 부정행위는 강력히 척결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8일에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울산에서는 농협 17개와 수협 1개, 산림조합 1개 등 1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며 50여 명에 달하는 후보들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조합장 선거는 34,8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진행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명선거 다짐을 실천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돈선거 근절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선관위는 돈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금품 선거 근절을 최대 목표로 삼고서 사전 안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월 5일에는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재까지 이성걸, 김주홍, 구강열, 천창수 등 4명의 예비후보가 등판해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학부모 유권자 외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정당의 개입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가 누군지 모른 채 투표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선관위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3월 2일 교육감 보궐선거 홍보버스 발대식을 갖습니다. 또 남구 디자인거리와 태화강 국가정원, 중구 문화의 거리 등에서 찾아가는 투표 참여 버스킹 공연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울산 시내에 광고판이라든가 또는 시설물 그리고 현수막 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이런 선거 참여 분위기도 조성하고 선거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보궐선거 모두 매수와 기부 행위,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구강열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후보의 단일화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며 천창수 예비후보 측에 거듭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구 예비후보는 천 예비후보가 정책 승부를 내세우며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노욱희 교육감의 정책과 노선을 계승하는 후보들은 비슷한 정책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노 교육감의 뜻을 잇겠다는 공통분모를 가진 후보들은 선거 비용과 시간 절약의 경제적 수월성을 위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예비후보는 감염병 재유행과 황사에 대비하기 위해 KF94 마스크 480만 장을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감염병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재난은 선제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며 필수 방역 자원인 마스크를 미리 안정적으로 확보해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재유행과 일상화되고 있는 황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이어 감염 확산 위험이 큰 급식실에 공기 순환기를 설치하고 마스크 이외에 필수 방역 물품을 충분히 비축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현직 학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20여 명이 어제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성걸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사와 교감, 교장 그리고 장학사와 장학관을 지낸 이 예비후보가 울산교육의 대혁신을 주도할 적임자라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학업 성적, 건강한 성장을 보장해 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궐선거는 당선과 동시에 교육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현장과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 예비후보가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4회 전국 동계체전 쇼트트랙 경기가 어제부터 19일까지 울산과학대학교 빙상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 일반부의 곽윤기와 황대헌, 여자 일반부의 심석희와 김아랑 등
우리나라 쇼트트랙 스타들이 총 출동합니다. 어제 오전에 열린 여자 일반부 1500m 경기에서 심석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울산에서 동계체전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번 전국 동계체전은 서울과 울산, 경기, 강원, 경북 등 5개 시도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울산지법 김현진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징금은 7억 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1억 9,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 범행 이익의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원심의 3천여만 원의 추징을 파기하고 이보다 50배 많은 15억 8,5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그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실현한 시세 차익이 검찰 측 주장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시도지사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등급 1, 2등급지에 대한 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울산의 행정구역의 25%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해제 면적은 4.9%에 불과하다며 환경등급 1, 2등급 비율에 79.2%에 달해 개발 가용지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1, 2등급지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보존 가치가 높은 국공유지나 민간 토지를 매수해 신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러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산기상청이 지난 13일 울산에 내린 흙비에 대해 대기 중상층에 있던 먼지 알갱이가 비에 섞여 내린 현상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기상청은 당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예보가 없었는데도 울산에 흙비가 내린 것은 예보 대상이 아닌 대기 중상층의 먼지 알갱이가 비가 내리면서 같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13일 황사나 미세먼지 관련 예보도 없는 가운데 약한 비가 내렸으나 야외에 주차된 차량이 흙비로 뒤집어 쓰는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약해지면서 대학가의 졸업 분위기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지난 16일 4년 만에 다시 졸업식을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졸업식 현장에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던 유니스트가 4년 만에 대면 졸업식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온라인으로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었습니다. 드디어 또 캠퍼스에서 우리 학생들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졸업식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학사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대면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은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인들입니다.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아니면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5년 후, 10년 후의 세상을 앞서 설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또 졸업식에 참석해 사회 초년생이 될 졸업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시면은 첫걸음, 도전,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아마 영광의 길이 확 열려 있을 것으로 시장은 확신을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움츠러들면서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 등
지역 대학들이 모두 학위 수여식을 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주군이 지역 경로당에 난방비 일부를 조기에 지급합니다. 울주군은 이달 중 관내 경로당 404곳에 하반기 지원 예정인 난방비 중 20만 원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선지급은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울주군은 추후 난방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그동안 울산시청 한 곳에 설치된 주택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가 5개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支부 등 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계약 단계부터 주변 시세 확인, 계약 당일과 계약 이후 입주 시까지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모든 예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재개발, 재건축, 분양 물량이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인 울산의 정비사업 아파트는 2,033가구로 1년 전 762가구에 비해 166% 늘어났습니다. 이는 올해 울산 지역에 계획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 6,509가구의 31.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0.37% 하락해 3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0.58% 하락해 2주 연속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23만 울주군민의 최대 축제인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4월 15일에 열립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2화홀에서 제32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기념행사는 울주군민상 시상과 체육대회 등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며 장소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역사기행 학술대회가 어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중구청이 주최하고 울산연구원과 한국성곽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경상좌도 병영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은 조선 태종 17년에 축조된 영성으로 조선시대 동남부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확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울산형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300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력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정보교과 활동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 소외지역 초등학교에 디지털 학습 지원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디지털 문해력 핵심 교원 양성과 찾아가는 인공지능 연수, 융합대학원 등록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주군 의회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군의회는 어제 울주군 의원 10명이 모은 지진 피해 지원 성금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전달했습니다. 김영철 군의회 의장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평화로운 일상을 조속히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